자, 여러분. 우리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학년 때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내용들이므로 우리가 생각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이 파트를 반드시 복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 개념만 한번 다시 잡아주고 오늘 수업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자, 합의 법칙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개다.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개다 했을 때 이 M과 N을 더해주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거나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면 얘들은 우리가 곱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상의가 3벌이 있고 하의가 2벌이 있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경우의 수를 해보면 당연히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지수는 총 6가지다. 이렇게 해서 곱의 법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열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순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이 택한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조합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NPR의 계산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자, 그러면 팩토리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n 팩토리얼은 n 아래로 1까지 해서 모든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즉 5 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는 5부터 1까지 5, 4, 3, 2, 1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이 R의 범위는 하나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N을 모두 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N보다 더 많이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은 0 이상 N 이하. 자, 그 다음에 NPN의 의미를 보면 NP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해서 걔들을 순서를 세우는 것이니까 결국 N 팩토리얼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P0은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한 가지의 경우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NPR을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N개에서 R개만큼을 곱해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니 5P3을 계산을 하면 5 아래로 3개 5, 4, 3을 곱해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순열과 비교를 했을 때 조합이 순열보다 더 수는 작겠죠. 자, 즉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순서를 세우는 것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R 팩토리얼만큼을 나눠주어야 NCR과 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NPR의 계산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으니까 여기다가 r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 게 NCR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R의 범위는 0 이상 N 이하다. 자, 그러면 NC형의 의미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택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얘도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요거 중요하죠. NCR과 NCN-R의 값은 같습니다.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과 N개에서 나머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같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7C3의 계산을 보면 어떻게 쉽게 우리가 NCR을 계산을 하느냐 했더니 자, N 아래로 NPR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죠. 우리가 NPR이 아까 N 아래로 R개를 곱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7C3에서 7 아래로 3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누어 줘야 될 것이 있죠. R 팩토리얼만큼. 그러면 3, 2, 1을 나누어 주면 7C3, 즉 NCR의 계산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요까지 내용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처음으로 배우는 순열과 조합에서는 원순열부터 우리가 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원순열이라 하면 원을 떠올릴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원순열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개념열기 먼저 보면 자, 사물놀이패에서 꽹과리, 징, 장구, 북을 치는 사람을 각각 A, B, C, D라고 할 때 일렬로 서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A, B, C, D와 B, C, D, A는 서로 같은 배열입니까? 일렬로 세운다고 했을 때 지금 A가 먼저 나오는 것과 B가 먼저 나오는 것 순서는 A, B, C, D 순서 뭐 B, C, D 하고 다시 A가 나오기는 하지만 얘들은 일렬로 섰다고 했을 땐 다른 배열이다. 그죠? 그런데 원형으로 배열을 할 때 원형으로 설 때 자 A, B, C, D의 순서와 B, C, D, A의 순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는 누가 먼저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A, B, C, D, A, B, C, D 얘들은 같은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나열한 배열과 원으로 나열한 배열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개념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원순열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가? 자, A, B, C, D에 대해서 위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면 A, B, C, D는 4명이 순서를 서는 것이니까 4 팩토리얼이 된다. 그죠? 그런데 원으로 섰을 때는 A, B, C, D 자, 그 4명이니까 위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자, A가 여기에 올 때 또는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A, B, C, D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A, B, C, D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A, B, C, D 자, 요렇게 4가지로 A가 다른 곳에 설 수 있지만 A, B, C, D 순서대로 선다면 모두 같은 방법, 같은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렬로 나열한 4 팩토리얼에서 중복이 되는 4만큼을 나누어 주어야 원으로 했을 때 3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4명을 순서로 세울 때 4개를 순서로 세울 때 4 팩토리얼에서 중복되는 건 4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를 확장시켜서 n개를 일렬로 나열한 n 팩토리얼에서 원순열로 하면 n개만큼 중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결국 우리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을 위의 개념과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팩토리얼이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죠.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자, 6명의 가족이 원형에 앉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는 얘들이 6에서 1을 뺀 5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번과 3번에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 하니까 부모가 이웃해라.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했을 때도 이웃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걔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 부모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모를 한 묶음으로 묶게 되면 몇 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면 5명의 배열이기 때문에 원순열로 하면 4팩토리얼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부와 모가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4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만큼을 곱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4, 3, 2, 1, 2, 1 해서 48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세 번째,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내용이 생소할 텐데요. 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다 했을 때 원순열에서 무언가 조건이 나올 때 고정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 아이를 먼저 고정을 시켜주고 나머지를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에서 부를 여기다가 이 자리에 묶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모는 무조건 자리가 정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부모의 자리가 묶여지면 나머지는 4명에 대해서는 원순열인가 그냥 나열하는 순열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들을 만약에 A, B, C, D로 앉힐 때와 아니면 원순열처럼 생각해서 A, B, C, D로 앉힐 때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과 파란색으로 쓴 것의 차이가 두 개가 같나요, 여전히? 같다면 원순열이고 아니면 원순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다르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고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A, B, C, D 4명에 대해서는 원순열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부와 모는 부가 자리를 차지하면 모는 당연히 따라오는 경우니까 한 가지 거기서 4팩토리얼 해서 24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좀 더 다르게 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부와 모의 자리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와 모는 우리가 얘들은 지금 원탁에 앉아 있을 때 원순열로 부와 2명이 지금 원순열이다 생각하면 이 팩토리얼을 1열로 나열했을 때 2팩토리얼인 경우를 1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한 이것 부와 모의 자리를 빼면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니게 되어서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B를 포함한 8명의 춤 동아리 회원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자,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자, 그러면 A, B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몇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7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래서 7명의 원순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6팩토리얼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A, B의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면 얘들은 계산을 하면 쌤은 미리 해봤습니다. 14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2번 문제가 위에 있던 예제 1번에 3번 문제와 비슷하죠. 자, 요렇게 원탁이 있는데 AB가 마주보고 앉는다. 자, AB를 먼저 고정을 시키죠. 자, AB 2명이 원탁에 앉기 때문에 결국은 1팩토리얼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거기서 그럼 이 2명을 뺀 나머지 6명. 6명은 얘들이 마주보고 앉게 되면 당연히 6명이 3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명에 대해서는 원순열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팩토리얼을 그대로 곱해주면 6팩토리얼 720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뭐냐면 우리 구절판 음식 아나요? 선생님도 본 적은 있지만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자, 우리 윤스테이에 요새 밀전병 해서 쌈 나오더라고요. 자, 구절판에도 요 중간에는 밀전병처럼 이 쌀 수 있는 페이퍼 요 아이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고정이라는 거다, 그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판이니까 자, 음식이 9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고 중간에 밀까지 합쳐서 9개. 그러면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원순열이 될 수 있죠. 그럼 얘들은 8-1 팩토리얼에서 7 팩토리얼. 자, 가운데 음식도 다른 음식으로 채울 수 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자, 우리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까요? 구절판은 원래라면 가운데 밀전병이 들어가게 돼서 가운데 자리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음식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총 9개의 음식 중에 가운데 올 수 있는 한 가지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 원순열이 되기 때문에 아까 9 곱하기 7 팩토리얼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7 팩토리얼에 대한 값을 내주어야 되겠죠. 여기에도 계산을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원순열에 대한 문제를 또 다르게 만들어보고 풀어보라는 거죠. 자, 우리 노트 필기하는 학생들 여기다가 한번 각자 만들어보고 원순열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 아직까지 원순열이 잘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추가적으로 몇 문제 더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좀 기본적인 거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 자, 5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는 5 팩토리얼이지만 5명이 원에 앉을 때 중복되는 것 역시 5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은 5-1 팩토리얼인 4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4 팩토리얼로 두면 안 되고 4, 3, 2, 1 계산을 해서 24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요 다음 단계를 조금 더 풀어보죠. 자,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부부끼리는 이웃을 하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탁이 있어요. 자, 부부가 한 쌍, 두 쌍. 자, 쌍을 묶죠. 한 쌍, 두 쌍. 한 쌍, 두 쌍. 요렇게 묶어요. 자, 묶으면 총 몇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3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면 3명이 원탁에 앉을 때는 우리가 2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부부가 둘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두 번째 부부 역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세 번째 부부 역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결국 2의 4승, 즉 얘들은 16, 1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순열을 조금 더 앞에 다른 순열들과 문제를 섞어서 조금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한 원판에 6개의 영역이 있는데 총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서로 다르게 7가지가 있다 합니다. 자, 이때 6가지를 택하여 자, 우리 확률이나 경우의 수 이런 문제들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모순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해야만 실력이 늘게 됩니다. 자,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 6가지를 택하여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6개의 영역에 칠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7가지 중에 6개를 택한다니까 7시육 조합이죠. 뽑는 경우. 자, 그런데 이거 뽑는 것과 색칠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죠. 자, 일단 2번 한번 해볼게요. 6개의 영역에 칠하는 거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뭐다? 5팩토리얼이다. 그렇다면 이 계산들은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7C6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7C6은 우리 7C1과 같죠? 6개를 뽑는 것과 1개를 뽑지 않는 것 같은 의미죠. 그래서 얘들은 7 곱하기 5, 4, 3, 2, 1.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쌤은 요거 계산할 때 10단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5, 4, 20, 6, 7. 자, 그럼 140 곱하기 6 하면 840. 맞나요? 선생님 가끔 계산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 계산하는 쌤이 잘못 계산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본인들도 계산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네, 문제를 요 정도 풀어봤는데 자, 본인이 원순열에 대한 문제를 더 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뒤에 우리가 같이 풀 거지만 중단원이나 대단원에 있는 원순열 문제 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원순열 문제를 좀 더 풀고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